우선 첫 번째 볼게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나타냈어요. 항상 물리는요 이거예요. 힘 구하고 나서 뭐 구하면 된다 그랬죠? 에너지 구하면 된다 그랬죠? 힘 구하기 때문에 우선 힘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그 다음에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되느냐, 미는 거냐, 당기는 거냐, 이것들 계속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에너지 형태로 가면 되는 그런 거예요. 되게 단조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뭐 하나가 포함되냐면 이 자기력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장에 대한 개념을 배웠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자기장이란 건 뭐죠?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선, 전선이 있죠? 거기에 전류 흘려졌더니 거기에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게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장이란 건 뭐죠?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죠. 그럼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N극, S극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엉뚱하게 지금 도선이 있단 말이에요. 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전선이 아니라 어떤 전선? 전류를 흘려준 전선. 즉 걔가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도선에 전류 흘려주면 얘가 뭐? 그렇죠. 자석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 자석 만들기 쉽다. 그냥 이 전선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얘가 자석된다. 그거를 알아낸 겁니다. 되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석 만드는 거 어떻게 자석 만들면 되냐? 전류 흘려주면 된다. 도체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얘가 자석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기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B필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는 건 E필드, 일렉트릭 필드에서 E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벡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자기장은 B필드라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가지고 M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요. 어떻든 간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B필드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자석 만들려면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전류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한 전류를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강한 자석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석 주변에 힘을 미치는 그 자기장의 크기, 요걸 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 녀석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죠? 쉽게 말하면 이 자석, 쉽게 말하면 이 자석이 형성하는 이 자기장의 크기가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 한다. 이게 끝난 거예요. 거기에 비례상수 하나 꼽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제곱 형태가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륜력이니 전기력이니 다 밑에 거리의 제곱으로 떨어졌잖아요. 뚝뚝 떨어졌는데 이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리에 반비례 한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제곱 형태면 우리가 유도하기 편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제곱 형태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반비례 한다는 거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혹시 이쪽 관련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요거 때문에 처음에 좀 골치가 좀 아플 겁니다. 요거 유도해내는 거. R분의 1 요거 유도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 난관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향은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에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이러한 방향들 보이죠. 이렇게 네 손가락이 꼽는 이러한 방향들, 이걸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엄지를 꽂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손목을 돌려보게 되면 그때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사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좀 장난감 같은 거 좀 조립해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 때는 많이 했거든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많이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거의 이제 뭐 게임들 많이 하느라 이런 그 뭐 역학적인 장난감들을 잘 가지고 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드라이버 꽂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좀 해보면 드라이버 자체를 어떻게 돌려야 푸는지 잠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꽂은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풀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거는 오른손으로 항상 한다는 거.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엄지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꽂아줘도 돼요.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이게 이렇게 다 직각되는 형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해가지고 뭐 FBI 기억나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거 이제 나중에 어느 때 오른손 쓰는지 어느 때 뭐 왼손 쓰는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이 수업에서는 요 오른손만 쓸 겁니다. 이거 뭐 FBI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안 쓸 거예요. 요걸로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이 왼손, 플레밍 왼손이 좀 익숙하다 그러면 그걸로 써도 좋아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방향은 오른 나사 법칙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건 뭐냐면 원형 전류 피면 뭐예요? 그냥 직선 도선이잖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전류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에서는 여기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거든요. 안쪽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이 그 지면 쪽, 여러분 눈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박히는 건 X로 표현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단어는 이제 문제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공간 지각 능력 평가예요. 사실은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막 3D 공간에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3D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까라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쪽으로 이제 지면 쪽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볼 때 그런 거 이렇게 X로 표시하고 여러분 쪽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다는 거. 혹자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이제 화살을 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야 이게 이렇게 화살을 쏘게 되면 여기 뭐 깃털 같은 게 있겠죠? 여기 깃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쏜 사람이 보면 이게 앞으로 날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깃털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 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직선 도선이 있으면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가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각각까지만 얘네들은 이 원형으로 구부려 놨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여기서 모여요.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강해진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크기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강한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세면 되고요. 여기 또 거리의 반비례에 비례해서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비례 상수만 차이가 나요. 여기서 K를 보게 되면 요 값이 이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완전 똑같은데 여기서는 K 다시로 주어졌죠. 여기 상수가. 근데 여기는 여기에 파이가 더 곱해진 형태. 여기 값 자체는 똑같지만 여기 파이가 더 곱해졌기 때문에 더 크겠죠.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훨씬 더 여기 중심 부분에 이 자기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요 자석 만든다고 전자석 만든다고 진짜 코일 이렇게 하나만 감아놓고 해서면 여러분 클립 같은 거 안 붙죠. 근데 못에다가 대놓고 막 계속 칭칭칭칭칭칭칭칭 감아놓은 게 어떻든 간에 우선 감으면서 이 자기장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일 하나가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코일 두 개면은 두 배만큼 모이고 세 개면 세 배만큼 모이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강한 자석 만들려고 우리가 이런 노가다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직선도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이죠. 직선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떤 지금 여기 보면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 직선도선은 여기가 R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직선도는 여기 나라는 부분은 R이지만 다른 부분도 여기 세 개 있는 데 있죠. 여기서는 R보다 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는 이 세 개가 모였다 하더라도 여기 중심에 있는 애만 강하고 나머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자, 여기 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 중심에 여기 R이라고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모였다면 여기도 R이지만 요 점에 있는 것도 R이고 요 점에 있는 것도 R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기장들이 다 똑같이 모여서 얘네들처럼 거리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자기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은요.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 엄지를 전류로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똑같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런 걸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는데 똑같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전류를 네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네 손가락으로. 그러면 여러분 엄지가 어딜 가리키냐면 나를 가리킨단 말이야. 여러분을 가리킨단 말이야. 엄지가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하면 나머지 엄지가 가리키는 게 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N극 방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전류 방향을 어떻게 엄지로 잡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N극 방향 이렇게 된다. 혹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